왼손잡이신가요? 오른손잡이신가요? 네, 왼손잡이는 좀 적죠. 전체 인구 중에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왼손잡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이런 얘기가 많죠. 좀 더 창의적이고 IQ가 높고 뭐 이런 얘기들.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차도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이탈리아 키에티 페스카라데 연구팀이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분석 결과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자기 개발적 경쟁 지향성이 강했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네요. 그러니까 경쟁을 회피하지 않고 더 지향하는 그런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유를 분석하기를 진화 심리학적으로 왼손잡이가 소수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공격 방향을 보임으로써 전투에 유리했고, 뭐 요즘에 스포츠에도 유리하잖아요. 왼손잡이가 이제 소수이다 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불편과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런 경험들이 문제 해결 상황에서 더 높은 적응력이나 경쟁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실제로 마크 주커버그나 폴 맥카트니, 빌 게이츠 등도 다 왼손잡이죠. 네. 저는 네, 오른손잡이인데 주변에 왼손잡이 지인이 있으면 이런 성향이 있는지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자파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으로 우수한 인재는 인간성도 훌륭한 사람이다. 재능은 있으나 인간성이 부족하면 성공이 오래가지 않는다. 훌륭한 인간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업무 현장에서 뛰어난 기량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하야시 나리유키의 일머리 단련법 중에 일부인데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인간성은 잠시 버린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순이죠. 일을 잘하고 싶다면 인간성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네, 이제는 당뇨병이 더 이상 어르신들만의 질병은 아니죠.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대요. 몸이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기 시작하면서 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병이 걸린 건데요. 그때부터 몸의 질환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잘못된 식습관이 큰 문제입니다.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는 건데 뭘 조심해야 될까요? 먼저 전분이 많은 그런 채소를 좀 조심해야 된대요. 감자, 옥수수, 단호박, 완두콩 등등 이런 거는 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얘기죠. 붉은 고기와 가공육 먹어도 혈당 수치 높인대요. 또 과일 중에 시럽에 절인 뭐 통조림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과일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시럽에 절였기 때문에 당이 많잖아요. 조심해야 되고요. 탄산음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케첩이나 바비큐 소스 같은 뭐 마요네즈 같은 그런 소스도 혈당 관리에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쌀, 백미입니다. 21개국 1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백미 섭취량이 높은 집단은 당뇨병 위험이 20%나 높았대요. 전문가들은 하루에 곡물 섭취량의 절반 이상은 통곡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데요.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저거 다 조심하면은 뭘 먹으라는 거냐 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뭐 한 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생활 습관이 원래 그런데 일단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네, 조금씩 조금씩 몸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파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갓 지은 밥보다 냉동밥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서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막아준다는 얘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냉동밥을 데워 먹는 것이 아니더라도요. 갓 지은 밥을 상온에서 그냥 한번 식혀서 먹는 것만으로도 저항성 전분이 2배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길래 저항성 전분 얘기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 달리 소장에서 거의 분해되지 않고요. 대장까지 도달한 뒤에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장에서 대장까지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폴란드 포츠난 의대 연구팀이 갓 지은 쌀밥과 식혀둔 상태의 쌀밥에 그 쌀밥을 먹는 그룹의 혈당을 비교했는데 식힌 밥을 먹었을 때가 혈당 상승폭이 더 낮았다고 합니다. 네, 혈당이 걱정된다. 그러면 갓 지은 밥보다는 네, 살짝 식혔다가 드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판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게는 시간이 날 때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상, 또 하나는 책이에요. 책은 심심할 때도 보지만 뭔가 색다른 걸 하고 싶을 때도 봐요. 퍼즐 같은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책은 여러 번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파브르 곤충기라든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건 아직도 보거든요. 장영란, 김광하의 아이들은 자연이다 중에 일부인데요. 상상이 먼 목표물이라면 책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쏘면 그 상상의 세계가 곧 현실이 될 겁니다. 회사에서 저연차 직원들은 상사를 대하는 것이 쉽지 않죠. 반대로 상사들도 어린 직원들을 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다르다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죠. 그럼에도 직장에서 어떤 상사는 외롭지만 또 어떤 상사는 또 후배 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인기 많은 상사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론 입은 닫고 지갑만 열어라 라는 말도 있지만 일부는 맞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첫 번째, 나이가 많더라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키는 겁니다. 시간 약속 지키기, 답장 늦게 하지 않고 단답형 답장 안 하기, 문 잡아주기, 인사하기 등등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인기 많은 상사들은 기본적인 예의가 나이와 지위와 상관없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간을 가볍게 보지 않았대요. 갑작스러운 호출이나 준비 없는 회의, 퇴근 임박해서 일 넘기기, 최악이죠. 일과 끝난 뒤 보내는 업무 연락,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회의는 한없이 늘어지게 하기보다는 목적을 정해서 빨리 끝내고 무리한 요청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물질적인 보상까지 해주면 좋죠. 내 시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항상 탑재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판 하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앞의 영상에서 인기 있는 상사의 특징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상사, 남의 시간을 가볍게 보지 않는 상사가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였는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기 있는 상사는 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있었대요. 눈치 없이 길게 얘기하거나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말투 자체가 권위적이거나 강요하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꼰대라고 하죠. 인기 있는 상사는 말해야 할 때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감히 멈추고 부하 직원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거나 회의 분위기가 무거울 때는 유머를 던질 줄 아는 분위기를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와우,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또 후배들에게 인기 있는 상사,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자기가 다 자기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다 같이 잘해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섰다고 하고요. 실수를 했을 때도 후배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그건 기본 아니야? 라는 말 어떨 때는 꽤 폭력적이죠. 내 기준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특성을 존중하고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했고요. 또 식당에서 막내가 수저 세팅 해야지, 그게 기본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저는 자기가 꺼낸다는 생각으로 움직이고 부탁할 때는 권위적인 강요 대신 제안, 권유의 말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런 얘기는 들으면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사실 실천이 어렵잖아요. 모든 게 실천이 어렵습니다. 네. 그 어려운 걸 해내면 인기가 많은 상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판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SNS나 여러 영상들을 보면 세상이 참 잘 사는 사람도 많고요. 잘 먹는 사람도 많고 좋은 데 가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또 현실로 돌아온 나의 일상을 바라보면 참 초라하죠. 그러면 나도 돈 많이 있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테크, 부동산 관련 영상들이 항상 인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에 사람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물론 돈을 많이 어떻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출을 통제하는 것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나의 상황에서 말이죠. 내가 원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서 복권 당첨되고 큰 유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더 많이 벌 국리보다 지출을 통제해서 거기서 목돈을 만들어서 불리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더라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토머스 제이 스탠리 박사는 수천 명의 자산가를 조사한 결과 진짜 부자들은 소득 수준보다 훨씬 낮은 고정 지출을 유지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도 고정 지출을 소득의 50% 이하로 통제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자산 형성 속도가 4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죠.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 하나가 거대한 배를 침몰시킨다. 네. 소비의 유혹이 나를 감쌀 때가 있는데요. 네, 그때마다 이 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은 너무 복잡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어떤 길들은 계속 따라가고 다른 길들은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악은 그것이 아니었다. 제일 나쁜 것은 자신이 그 길을 제대로 선택했는지 평생 의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브리다 중에 일부인데요. 선택했다고 다 끝이 아니죠. 선택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인공 눈물 넣는 분들 많죠. 저도 안타깝지만 자주 넣는데요. 인공 눈물, 눈이 건조해서 불편할 때 넣는 게 맞지만 그래도 눈이 자주 건조한 사람에게 인공 눈물을 넣는 가장 좋은 타이밍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 기상 직후와 취침 전이래요. 아침과 밤에는 안구의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쉽다는데요. 자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고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한 사람은 아침에 건조함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너무 아파서 인공 눈물 넣으러 달려가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상 직후에 넣어주면 좋고요. 또 잠들기 전에 인공 눈물 넣어주면 밤새 눈의 수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침 전에 넣어주면 또 좋다고 합니다. 자, 이 인공 눈물 그냥 넣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넣고 바로 눈을 깜빡이면 인공 눈물이 옆으로 떨어지거나 그 눈물길로 빠져나가서 수분 보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공 눈물을 넣고 난 다음에는 조금 귀찮기도 하지만 10초에서 한 30초 정도는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자판을 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약 잘못했다면 용기 있게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거 너무 멋있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사과라는 것이 말이죠. 너무 쉽게 근거 없이 자주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사과를 잘하면 그래도 좋은 거 아닌가? 용기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사과 자체는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사과를 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한 만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여버릴 수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걸 견디지 못해서 아유 내가 너무 예민했네.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한다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지만 갈등의 이유와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사과부터 꺼낸다면 그냥 내 불안을 줄이기 위한 회피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무턱대고 해버린다면 겉으로는 자신을 낮추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미안해 라고 하면서 상황을 마무리하면 상대방은 아직 자신의 감정을 다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결론이 나버린 거니까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사과한 사람은 대화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을 본인의 선택으로 종료함으로써 상대가 뭘 더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이미 사과했잖아. 뭘 계속 그래 예민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회피하려는 반복적인 사과, 결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그 후에 지속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진정성 있는 사과여야만 서로 간의 신뢰 회복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통하던 시대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김희재의 내가 행복한 곳으로 가라 중에 일부인데요. 삶은 곧 움직임이죠. 그 움직임 속에서 희망도 꿈도 행복도 이어집니다. 그 움직임의 주체가 몸입니다. 먼저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잘 때 주변 소음이 있으면 잠들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일단 잠이 들고 나면 뭐 깊게 자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는 동안에 뭐 좀 집 밖에서 소음이 조금 있어도 뭐 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수면 질이나 건강에 안 좋은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 의과대학 연구팀이 아무 소음이 없는 밤, 그리고 30회 교통소음이 들리는 밤, 또 60회나 교통소음이 들리는 밤을 나눠서 분석했는데, 교통소음이 많을수록 혈관 확장 능력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혈관 확장 능력이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은 커진다고 합니다. 네, 연구팀은 사람은 잠든 사이에도 몸은 외부 소리를 다 듣고 있다면서 매일 밤 반복되는 소음이 있다면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고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침실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자고 있어도 몸은 소리를 듣는다. 이건 처음 생각해 봤는데, 그러니까 몸은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소음 차단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느낌은 전체적이다. 여기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모두 참가한다. 이것은 비밀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언어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이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타골 아제니시의 까비르 명상시 중의 일부인데요. 예전엔 느낌이 증거나 논리, 과학 이런 거보다 못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꼈다면 그땐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낌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도 많고요. 또 찾아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손쉽게 좀 접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좀 쉽게 살 수 없고 조리가 어렵거나 맛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건강 전문가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조리 과정도 간단하고 손쉽게 살 수 있고 맛도 좋은, 그리고 건강에도 좋은 건강식 3개를 딱 추천했습니다. 이 3개만 기억해뒀다가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첫 번째는 생선구이였어요. 생선구이 맛있는데. 생선구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모두 돕는 이상적인 음식이래요. 주 2회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집중력과 체력, 혈액순환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 샐러드입니다. 야, 이거 엄청 친숙하잖아요. 샐러드는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천연 미네랄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균형식이라고 합니다.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도 좋아지고요. 피로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네요. 마지막 3번째, 바로 김치찜이라고 합니다. 김치도 아닌 김치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에서도 김치찜이 건강 전문가들이 뽑은 1위라고 합니다. 와우! 발효된 김치에는 유산균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존재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안정되고 장 건강에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생선구이, 샐러드, 김치찜, 다른 어렵고 만들기 어려운 음식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이니까 꾸준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인정받는 게 우선이다.
나 자신이 흡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느끼고 표현할 때까지 사진으로 밥벌이하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에 늘 자신에게 진실하려 했다. 김영갑의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중에 일부인데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신에게 인정받는다. 그래도 이 어려운 걸 해낸다면 더 이상 신경 쓰일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뭐 단정하게, 수수하게 입으시나요? 나는 뭐 옷 크게 신경 안 써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옷이야 뭐 개성이고 개인 취향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입으면 되지만 뭐 답은 없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묻는다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한대요. 옷이 당신의 내면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게 입으면 좋다. 그렇게 조언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러니까 옷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내면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당신의 내면에 대해 상대방이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지 않게 입는 것이 중요하대요.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게 입으면 사람들은 옷에 집중하겠죠. 옷에 대한 얘기만 할 테고요. 반대로 또 너무 허름하게 입어도 뭐 대놓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옷에 눈이 자꾸 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집중이 잘 안 되겠죠. 상대방이 나의 내면의 집중을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요 정도는 알아둘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후의 느낌을 원하기보다는 가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느껴보라. 없는 것을 가지려 애쓰기보다 분명히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며 느껴보라. 가지지 못한다면 없는 것이 어떻게 깃들겠는가. 법상의 눈부신 오늘 중에 일부인데요.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안 보고 없는 것만 바라봅니다. 뭘 가지고 싶어도 뭘 얻고 싶어도 결국 출발은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잘 느껴야 없는 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성숙의 가장 중요한 표식은 역지사지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반대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신적 여유와 상상력, 다른 사람과 같이 느껴보는 감정이입의 능력이고, 나아가서는 사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입장에 서서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능력이다. 손봉호의 잠깐 쉬었다가 중에 일부인데요. 역지사지의 마음, 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상이 좋다는 얘기는 많죠. 뭐 좋다는 얘기는 많은데 명상을 하는 사람은 사실 좀 드문데요. 뭐 우리가 명상 이런 거 생각할 때 명상하면 마음도 푹 쉬고 뇌도 이렇게 쉬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뭐 이런 것들 정리하게 되는 것들이라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명상할 때는 뇌가 쉬는 게 아니라 더 뇌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동했대요. 캐나다 몬트리올대 이탈리아 국립연구위원회 공동연구팀이 오랜 시간 명상을 해온 불교 승려 12명의 뇌 활동을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명상이 그동안 뇌를 비우고 조용히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명상 중에 뇌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활동 패턴을 보였다고 합니다. 명상 중에 뇌가 느려지거나 억제되지 않았고요. 다양한 신호에 상호작용하는 상태로 전환됐대요. 그러니까 뇌가 과도하게 경직되지도 않았고요. 무질서하게 흩어지지도 않은 상태,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상태가 명상할 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연구팀은 12명의 승려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밝혔지만 그동안의 통념을 깬 결과라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명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네요. 네, 자파가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